비호감 대선이라더니 역대 최고. 네,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선거 총력전을 펴고 있는 가운데 어제 그리고 오늘 사전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야 후보들은 사전투표 첫날 어제 투표를 마쳤는데요. 후보들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촛불을 들고 광화문과 시청 앞에 모이셨던 수많은 국민들을 생각했습니다. 정치는 국민이 하는 것이고 승리는 언제나 국민의 몫입니다. 국민과 함께 반드시 승리해서 통합, 경제, 평화의 길을 확고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제가 검찰총장을 그만둔 지 딱 1년 되는 날입니다. 정의와 상식이 이 무너져 내리는 이 상황에서 법 집행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사퇴한 날입니다. 사전투표는 이 정권을 교체하고 새로운 희망을 찾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양당 기득권 정치를 다당제 책임 연정으로 바꾸는 대전환의 선거입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소신 투표해 주시고 내 삶을 바꾸는 미래를 위한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립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오전 9시쯤 입원 중인 삼성서울병원 인근 사전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것을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사전투표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전국 사전투표율은 17.57%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저희가 주요 선거의 사전투표율 그리고 본투표율을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때는 첫날이 17.7% 그리고 이틀에 걸친 사전투표율이 26%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투표율이 77.2%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하루에만 사전투표율이 17.57%를 찍었습니다. 오늘 30%를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데 그럼 과연 이번 대선 투표율이 2017년 대선 투표율 77.2%를 넘을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큰 관심인 상황인데 이현주 의원님 네. 지금까지 이번 대선이 역대 가장 비호감 대선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그런 평가와 다르게 높은 투표율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은 이유는 뭐 한 2가지 정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아마 이제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투표를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어떤 이 긴장감이나 위험도 때문에 이제 투표를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선거만큼 사실은 이제 이 양자 대결 구도가 굳어진 선거가 찾아보기가 힘들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 진영 대결이 이제 상당히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투표율이 이번 선거가 양 후보의 어떤 여러 가지 비호감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높을까? 그건 아마 그런 이유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보통 이제 소위 뭐 불륜 드라마, 막장 드라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매일 욕을 먹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번 투표도 저는 그런 비슷한 현상이 아닐까 싶은데 그만큼 이제 이 여러 가지 비호감이 높긴 하지만 관심도도 그만큼 높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양쪽으로 너무 갈려서 특히 지난 이제 2017년 선거가 탄핵으로 이루어진 이제 이 정권 교체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5년에 대한 이제 평가, 특히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어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권 교체냐 연장이냐 딱 프레임 자체가 지금 양쪽으로 너무 갈라져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선거가 비호감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관심이 높은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별 투표율로 가보겠습니다. 후보별 사전 투표율과 이에 대한 이익이 얼마나 있을지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기준 전국에서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모두 호남 지역입니다. 호남 지역은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높은 사전 투표율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예측이 많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 정치적 근거지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의 사전 투표율
대구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낮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님, 네. 이렇게 투표율이 경기도와 대구 쪽은 낮고 또 호남 지역은 높은 것, 이유가 뭘까요? 일단 호남 지역에서 높은 부분은 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예. 어떤 불안감이 결집한 거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러니까 일정 네. 부분 이 판세 자체가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이 단일화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혹시나 선거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 안 좋은 영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리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결국 결집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여지고 여당 지지층의 위감이 그런 부분이 발동됐다. 어느 정도 결집하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저는 이제 경기도가 예전에도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다른 지역보다. 그래서 인구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예. 관망세가 아직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사전 투표율이 어떻게 되느냐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끝까지 아직도 결정하지 못한 분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수도권 지역은 아직도 박빙의 승부가 계속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번 대선을 두고 비호감 대선이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또 하나 이전 대선에선 보기 힘들었던 그런 새로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진영을 넘나들면서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엇갈리는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건데요. 제가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홍준표 서포터즈, 박근혜 서포터즈 중앙회, 박근영,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여동생이죠. 박근영 전 이사장 등은 윤석열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모두가 다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에 문재인 대통령의 팬클럽, 팬카페라고 할 수 있는 문꿀 오소리 부대, 젠틀제인, 또 특히나 조국 수호 집회를 주도했던 깨어있는 시민연대당은 당연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야 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엇갈린 지지 선언, 왜 그런지 목소리부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많이 사랑하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예이신 우리 박근영 이사장님과 또 함께하신 여러분들이 이재명 후보의 그 국민 통합의 의지와 그 진정성을 믿고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고 있고 오직 대한민국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근영 이사장님께서 이재명 후보의 이 정책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선 함께하지 않았나.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도 합니다. 진영 독립 선언하는 날입니다. 좌우 빨간색과 파란색이 어우러져서 이번에는 도리아파입니다. 2번입니다. 저희 문파 윤석열 후보에게 서초의 빚이 있습니다. 서초의 빚을 앞으로 두고 윤석열 후보에게 갚겠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 이렇게 엇갈린 지지, 확실히 비호감돼서 그러니까 서로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떨어지는 것이 확실히 상대 후보에게 넘어가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일단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경선 후유증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나온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그 이민구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폭로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민낯을 보았다. 쉽게 말하면 민주 절차를 무시하는 이재명 후보를 보았다. 그래서 더 이상 지지할 수가 없다.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그 조국 교수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망을 해서 아마 야당 쪽으로 지지하는 게 넘어간 것 같고 네. 박근영 이사장 같은 경우에 조금 독특하다라고 제가 봤는데요. 이제 박근영 이사장이 뭐라고 인터뷰를 했냐면 영호남 통합 권력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정치 교체나 체제 교체를 위해서도 이재명 후보가 더 낫겠다라고 본인은 생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지금까지 역대급 투표를 보이고 있는 사전투표 소식 짚어봤습니다.